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오신 분들 전부 다 백신 다 맞으셨죠? 네. 두 분 다 맞으셨죠? 그래도 그냥 오늘 저기 뭐야 3천 명이 넘어갔다는 거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한 네 분밖에 안 오셨으니까 이렇게 머리띠 안 됐으니까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그 9월 25일에 추천 물건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25일인데 제가 여러분 이제 아시는데 제가 이게 동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게끔 되는데 오후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 실시간으로 저 추천 물건을 강의를 하는데 목표는 5시간인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한 30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매우 둘째, 넷째 11시서부터 13시, 다시 말하면 오전 11시서부터 1시까지 그거는 대면 강의로 하고 있고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는 동영상으로도 하고 대면 강의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그러니까 매월 그 둘째, 넷째 토요일 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니까 그 사실은 보면 부산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한 3일 빨리 듣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라고 하더라고. 이 추천 물건 강의를 들으신 분은 010-4444-49에 2069번으로 그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우리 그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이 이 음질이 잘 안 들린다고 했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지금은 다 들려요. 잘 들리고 있어요? 네. 지금 한번 들어가네요. 잘 들리고 있으면 먼저 번에 그 잘 안 된다 그래서 싸고 와서 전문가가 와서 수리를 붙였거든요. 다시 해보고 만약의 경우에 계속해서 음질이 안 좋다 그럴 때는 핀 마이크로 바꾸까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잘 들린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건데 토지만 매각이고 대지인데 116평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서승용으로 되어 있고 원래의 이 토지주도 서승용입니다. 근데 강제 경매로 1억 2,300만 원에 이게 이 서승용이라는 분이 이 빚을 지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을 압류를 해서 경매로 집어넣는데 감정평가사가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판사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판사님께서 그러면은 건물은 빼고 토지만 경매로 집어넣으라 그래서 토지만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었으면은 이렇게 중간에 수리를 했다고 하든지 다시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같다고 인정하게끔 되면 이것은 법정 이상권으로 인정이 되는 물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청구가 1억 2,300만 원이죠. 이게 1억 2,300만 원이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있죠. 그러면 청구가 1억 2,300만 원인데 채무자 겸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는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강제 경매로 해가지고 뭐 800만 원인지 9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이 채무자가 갚아버리면 취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1억 2,300만 원이고 이 가격 자체가 지금 70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자가 취하를 시키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간단한 겁니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 배우자가 김옥자가 돼 있죠. 김옥자 이름으로 입찰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김옥자보다 우리가 더 높게 받았다 그러면 우리한테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공정선도수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채무자가 여기서 우리가 낙찰 받았으니까 땅을 사면 제가 뭐를 사는 거라고 했죠? 해외 고난을 사느라고 하는데 내가 샀는데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건물 주인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물 주인한테 내가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하게끔 되면 건물 주인이 나는 법정 이상한 거 있으니까 지료만 내겠다 이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다시 네 거를 살게. 내가 예를 들어서 85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건물 주인이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다시 사는데 네 거를 팔아라. 그럼 우리는 얼마? 뭐 감정료가 1,400이나 1,500 됐으니까 1,500이나 1,600만 원 주면은 다시 우리가 팔겠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 1,500원을 주고 여기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이사 가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그럴 확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럴 확률이 있다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제일 좋은 걸 얘기한 거고 제일 나쁜 거, 나는 돈이 없고 그리고서 살 마음이 없다. 치료를 줄 테니까 나 치료를 줄 때까지 된다. 치료만 주고 살겠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월세를 내는 걸 별로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시골에서 이런 집으로서 한 달에 10만 원만 낸다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태까지 이런 시골집에서 법정상권이 있으니까 치료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봤을 때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다 뭐. 지금 뭐 우리 사는 사람들은 다 생각해야 되는데 저기 그 누구죠? 백반기행 한번 보세요. 화연만의 백반기행. 네? 거기 이영표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이영표가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럼 봤죠. 전에 했는데 이영표가 서울에 와서 제일 처음에 놀란 게 뭐라고 했지 아세요? 이영표가 강원도 영월에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했더니 야채를 돈 주고 사 먹는 거 보고 제일 놀랬다. 야채는 집에서 딱 먹는 것이 어떻게 사 먹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월세를 낸다는 것을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우리 그 수강생들 중에서 가끔가다 저한테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기 투자금이 한 1,000여만 원밖에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돈이 그밖에 없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죠? 최저가격이 730만 원 벌떡 줬죠. 850만 원 들었다면 850만 원만 가지고 1,500 판다고 1,500 팔고 나온다고 7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것도 추천한다 그러니. 근데 보면 이런 걸 수는 있어요. 억대가 넘어가고 2억 3억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마진율이 낮아요. 20% 30%. 근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100%예요. 하지만은 작다 보니까 퍼센트로 많이 벌어. 근데 퍼센트로 아무리 200%를 벌어도 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왔다 갔다 지금 살짝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작을수록 마진율은 높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4, 500만 원을 벌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이라는 곳에 이 농지 전입니다. 454평이 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불법 건축물이 있고 분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 농지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못 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느긋한 담당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면 낙찰을 받고 원상복구 해야 되겠죠. 원상복구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법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농지법에 맞게끔. 즉 다시 말하면 분묘가 있는 것이 됐을 때는 토목정책상에서 지목변경하면 측량해서 지목변경 해주면은 그게 농전에서 묘지로 바뀐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양상화시키면 건물 있는 것만큼 대지로 되는 것도 원상복귀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런다? 허물어야 되는 것도 원상복구라 이런 얘기. 원상복구 허물어도 되고 양성화시켜도 된다. 그러면 농지증을 안 해준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죠? 입찰보증금 뛴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다가 불법으로 뭐 하나만 지어놓으면은 채권 행사를 어떤다? 막을 수 있다. 그래도 채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판례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라. 이렇게 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농지증을 해줘라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농지증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1억 5천짜리가 얼마야? 7,300까지 떨어졌죠. 제가 여기에 가봤는데 강원도의 중심지는 아닙니다. 강릉의 중심지는 아니면 조금 변두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땅값이 5, 60만 원을 간다고 봐야 되겠죠. 강릉 시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가봤더니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한국 포리텍대학이 있죠. 제가 이 현장 답사를 가느라고 여기를 갔다가 들어가는데 1위로 들어갔더니 이 포리텍 대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려서 나와서 대학 정문 옆에 있는 걸 어떤다? 이 옆길로 들어와서 현장으로 간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가서 보니까 이 포리텍 대학을 돌아서 들어가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럼 시내에 가서 바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포리텍 대학을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약점이고 또 하나는 여기 동그랗게 표시하는 거 있죠. 이게 요양병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바로 입구에 요양병원이고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가격이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다시 팔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즉, 이 얘기는 제가 보면 얘기는 뭐냐면 그렇지만은
농지를 가지고 가격이 싸게 사도 제가 그거를 가지고 연금을 신청하면 감정 가격으로 해서 연금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내가 2억 주고 사서 팔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신청하면 감정 5억에 대해서 연금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의 투자는 해서 내가 시간을 걸리면서 팔겠다고 할 때는 투자를 가능하지만은 나는 그냥 1년, 2년 내에 빨리 팔고 나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거 투자하시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 물건이다 이겁니다. 위치로 보면 여기가 강릉시청이죠. 강릉시청인데 여기 관동대학이 있고 그 옆에 포리테크 대학이 있고 그 앞이에요. 여기 보면 강릉시청하고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시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내 딱 입구까지 가려면은 포리테크 대학을 삥 돌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으로는 불리하고 나쁘다 이겁니다.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고 이렇게 단농사를 짓고 있다. 도시 지역의 보존 녹지 지역하고 자연 녹지 지역. 도시 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이 감정 가격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녹지 지역이나 보존 녹지 지역의 경우는 그 개인 주택을 짓는 것 외에는 이 땅을 사용하기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상고 이런 거나 개인 주택 이렇게만 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그 지금에 있는 그 강릉에 있는 물건을 또 하나를 설명을 추천하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추천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려면은 이 정규 과정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 설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사면은 뭘 산다고 그랬죠, 제가? 사용의 권한을 산다죠. 요 땅하고 요 땅하고 나란히 붙어 있는데 요 땅은 100만 원이 이 땅은 500만 원이거든요.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 가운데다. 왜 그래요? 왜 이 땅은 100만 원이고 이 땅은 500만 원 가죠? 맹주가 보다 아니 도로를 보는데 마주 보고 있다니까. 도로를 가지고 도로를 마주 보고 있는 똑같은 땅인데 이 땅은 평당 100만 원이고 이 땅은 평당 500만 원이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지만은 사용의 권한이 상업적으로 용적률 600%의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일정 일반 주거적으로 용적률 150%의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하지만 사용의 권한에 따라서 땅 가격이 달라진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사용의 권한인데 사용의 권한을 가장 높이는 것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사용의 가치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도 상업용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가치를 높이는 건데 사용의 권한은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뭐를 해야 돼? 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 이런 건물을 짓겠습니다 하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없어? 진입도로가 없으면 사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도로는 건축법에서는 내가 도로로 쓰려고 하는 땅의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도로가 아닌데 내가 건물을 지면서 그 도로를 쓰겠다 하면은 뭐를 받아오라고?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아와라 이게. 그러니까 도로법이면 도로가 아니고 지정법이면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쓰겠다고 할 때는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아오면은 그때부터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땅 주인이 사용수락을 안 해줄 수 있죠. 그러면 땅 주인이 사용수락을 안 해주면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안 돼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땅 주인이 사용수락을 안 해줄 때는 땅 주인을 대신해서 판사님이 사용해라 하고 판결을 내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도로로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 도로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든지 판사님이 사용하라고 판결을 받아주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보면 판사님이 아무 땅이나 다 도로로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주냐면 그렇지 않고 이럴 때는 이거 도로로 쓰라 이렇게 어떤다? 판사님이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사용수락을 안 해줘도 판사님이 사용수락을 해줄 수 있는 땅은 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장님이 저의 처음에 저하고 인연 맺은 것이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땅에 다른 사람이 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간다? 막는 거야. 내 땅이라고 자동차를 부는 거야. 그럼 그 땅을 사야지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사지 말고 제가 판사님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허락을 받으면 사용신을 안 받고 땅을 사지 않아도 그걸 그대로 돈을 쓸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오신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고 자 그럼 도로에 대한 제가 기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건축법상 도로는 땅 주인이 사용 승낙을 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됐다. 땅 주인이 사용 승낙을 하지 않으면은 판사님이 사용하라고 판결문 내려주면 건축법상 도로가 됐다.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건축법이라는 건데 이제 제가 보면 이런 거를 제가 변호사한테 기자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제가 뭐 변호사 저기 뭐야 뭐 앞에 뭐 하는 데들 뭐 대신 가서 저기 뭐야 변호사 연결시키는 사람 뭐라 그러죠? 프로그래머. 저는 변호사 프로그래머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변호사들이 잘 모르고 민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변호사님이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가 소송할 수 있는 자료를 내가 다 만들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이런 식으로 좀 소송을 해주십시오. 그럼 변호사가 다 판단해보고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보시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보십니다. 제가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설명해 주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서를 한 것으로 보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찾아보십시오.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 당장 짓는 거 따로 허가를 받아야 돼. 당장 짓는 거 허가가 돼. 세 번 만드는 거 따로 허가를 받아야 돼. 건축 허가 받는 저기만 따로 받아야 돼. 안 받을 거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당장을 만드는 당장 허가 따로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 당장 허가를 안 받으면 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은 수도를 놓는 것도 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거고 하수도도 사용수당 허가를 받은 걸로 보고 도로도 사용수당 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건축가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수도가부 연결해서 여기 수도 넣는데 문제 있느냐? 협조 공고 보냅니다. 그럼 없습니다. 오케이. 하수도까지 가서 문제 없습니다. 여기 도로니 이게 아니라 사용수당서 받아
이런 거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얘기가 되셨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런 걸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게끔 되면 자 사도법 제4도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죠. 하지만 어떤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남의 땅을 할 때는 사용수당을 받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용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 도로 사용수당을 받으려는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3번 문건 보시겠습니다. 네. 강릉 안현동에 펜션이 정면으로 나왔습니다. 안현동이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혹시 경포대 가보셨어요? 경포대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조금씩 2km, 3km 떨어지고 새벽강 그대로 있고 거기 해수욕장 있죠.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2km 떨어진 해수욕장이 여기 안현이에요. 충북 해수욕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포대 해수욕장은 수영하는 사람들이 좋지만 이런 해수욕장은 조금 깊어가지고 윈서핑하기 좋은 데예요. 무슨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위쪽에는 그 펜션들이 있어서 그런 서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펜션에서 인터뷰 묵으면서 놀다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펜션이 토지 건물이 어떤다? 정면으로 나와서 감정가가 지금 얼마나 나왔죠? 3억 6천이 나왔죠? 근데 얼마까지 나왔죠? 이렇게 좋은 것이 가격이 이렇게 집이 반가격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물건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안 떨어진다. 이들이 완전히 안 통. 주입식 교육이. 세뇌가 됐어. 세뇌가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감정평가사가 만들어낸 이게 지적도상 이게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요 땅에 요런 집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항공사지만 여기 집이 있고 여기는 여기 270-9가 전입니다. 전. 또 전이야. 요로 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여기다 어디다 콩을 심어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가 여기 못 들어가. 내가 여기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갔더니 여기에 해란채 펜션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왔냐 해서 내가 여기 뒤에 펜션이 경매로 나왔는데 도로가 없네 했더니 당연히 없죠. 거기 못 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 펜션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막 못 들어가.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 사용수당을 받았다겠죠. 받지 않아서 소문을 안 났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했으니까 이런 거 찾아볼 줄 압니다. 여기가 건축허가를 낼 때 어디를 진입도를 썼나 하고 허가를 낼 때 찾아봤더니 허가는 도면입니다. 이게 허가는 도면 찾아봤더니 여기 보면 이렇게 인맥 진입도를 쓴다고 허가 낼 때 나와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 땅 주인이 이거 지금 막아서 여기다가 품 심어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 주인은 사용수당을 안 해주지만은 이걸 가지고 판단님한테 가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사용수당을 받아서 도로를 이렇게 했는데 이 땅 주인이 옛날에 돈 받고 사용수당 가지고 콩 심어놨어요. 저거 치우라고 해주세요. 하면 판단님이 치우라고 해야 돼. 치우라고 해야 돼. 치우면 이제 들어가는 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돈을 조금 또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예. 자 보면 위치를 보시게끔 되면은 지금 여기 김포 아니야 경포 해수욕장이죠. 예. 여기 왜 순구 해수욕장이죠. 예. 2.19km죠. 그 바로 앞에 있는 펜션 단지예요. 좋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제가 이 정규 과정을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머릿속에 들고 있으면 제가 그냥 안 하는데 우리 지금 분들은 정규 과정 강의를 못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셨죠? 네. 지금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먼저 번에 제가 저기 뭐야 어제 저기 전주에 그 한옥마을에 갔었죠. 그 한옥마을에 그 7억짜리가 3억 올라가 떨어졌죠. 네. 그 누구 앞에 들어가 있었죠. 예. 제가 거기 현장 답사를 가서 보러 간다 그랬더니 전주에 계신 분이 우리 수강생이 저기 막 동영상 들으신 분이 나온다니까 내가 온다니까 점심 식사를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강생이니까 밥 한번 산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냥 밥 같이 먹자 했더니 음식점 예약을 하더라고. 밥 같이 먹었어요. 이제 현장 다 보고 설명 다 해주고 동작 어쨌든 다 듣고 그들이 앉다가 봉투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 나 컨설팅 뭐 받는 사람 아니에요. 봉투 하나 주더라고. 뭐냐 했더니 아이 사실 교수님이 제가 그 창호에 있는 거 도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 낙찰 받은 건데 교수님 변호사 승계시켜줘 갖고 그 해결했는데 그 낙찰이 2억 3천 주고 받았는데요. 그 저기 변호사에서 판결문 받으면 갖다 주면 거기 중에서 5억 받아주겠다고 했고요. 지금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약간 술 한 번 다 사고요. 우리 집사람들 사고요. 제가 술만 2억 투자해갖고 5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술만 산 것만 한 2, 300만 원씩 되는데 마침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길래 내가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식사 대접하고요. 올라갈 때 차비 좀 수시하고 돈도 주더라고요. 제일 돈이 되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망하는 경우는 너무 제일 힘들어요. 특히 가서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밭을 심어놓은 것도 있는데 어디 가서 보면 탱크 가둬놓은 거 여기는 뭐 사유지입니다. 출입을 강합니다. 뭐 이런 거 써보는 거. 또 저기 뭐 말뚝 박아놓은 거. 자동차로 막아놓은 거. 이해하셨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걸 예를 잘못 들은 수가 있는데 편안하게 그냥 예를 듣는 걸로 한번 할까? 노예를 산다고 할 때 건강한 노예를 사야 돼, 병들은 노예를 사야 돼. 건강한 대부분 이제 다 같으면은 병드는 노예를 살 때 고칠 수 있는 병인가 못 걸고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린 노예를 사. 싸게. 결국 고쳐갖고 건강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내 얘기가 지금 내 특수경매 그런 거야.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그 문제점 해결사 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건물 매각처의 투기만 매각, 입구 도로 맹지.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사람들이 풀기 어려운 거죠.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 특수 경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제가 추천한다. 낙찰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결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잡으십시오. 내가 여기 저기만 추천부터 해드렸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나한테 등록을 할 때 그냥 아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돼. 교수님한테 등록을 해. 아니 등록 안 해도 가르쳐도 없어.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어. 낙찰을 받았는데 뒤처리를 나한테 물어봐 못 물어봐.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게 뭐 저한테다가 저기만 1년 내내 120만 원 내놓고 한번 한 건 하면 몇천만 원 버는데 그 120만 원 아낀다고 혼자서 낙찰 받고 뒤처리 못하고 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뒤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내가 안 도와줘도 뒤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죽어.
내가 도와줘야지 뒷전이 할 수 있는 건 맞은 마음. 내 자랑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어?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제가 정규 과정을 강의를 하다가 우리 저기 뭐 조교사님 아시다시피 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정규 강의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다 맞으고 이제 10월달 되면은 이제 우리 문 대통령께서 다 접종한다 그러길래 정규 강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10월달서부터 잡아놨더니 이놈은 저기 뭐 코로나가 2배 돼서 500명이 됐을 때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 그걸 줄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잡아놨더니 3,000명이 되는 거야. 참네. 위험해요. 좀더 참, 근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은 이거만 보면은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또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 이제 북강변이식으로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코로나 백신을 2번 다 맞은 사람들은 그 강의실에 와서 대면 강의를 할 수 있고 2번 다 맞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집에서 들으셔야 되게끔 해서 이거는 지금 그 도로에 대한 강의는 정규 강의를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10월 8일 한글날 전에 15일, 20일, 29일 해갖고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새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얼마를 받느냐? 10만 원을 받고 이 교재를 포함합니다. 근데 이미 이 교재를 사갖고 계신 분은 나 교재 있습니다 그러면은 8만 원만 내고, 근데 먼저 번에 강의를 했던 것은 이 먼저 이거보다 전에 교재거든요. 그 이것이 진짜 토지 그 경매가 했었는데 이건 증개편에서 다시 바꾼 것이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런 얘기인데 이 책 가지고 강의하는 건 제가 보면 지금 처음이에요. 다시 한번 추가를 해서 그럼 책이 새로 나오고 뭐 책이 이거 새로 나온 거죠. 제 얘기는 이 토지나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도로야. 그러니까 이 도로는 완전히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번 듣고 또 제가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놓은 거는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그 전문하고 조금 좀 하셔야 되신 분들은 이걸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저기 뭐 해갖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 대신에 어쩐다? 반복해서 듣더라고. 그렇게 해서 뭐 집에서 듣는 거 아니라 어디 운전하러 갔다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도로에 관한 것은 기본으로 완전히 익히자 이런 얘기. 그래서 신청하시면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 2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 8시간에 강의 끝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지금 4번을 잡아놨는데 아마 11월 달 초 한 주나 2주까지는 같이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제 법인 계좌가 있으니까 이 계좌로 저기 뭐야 입금을 좀 시켜주시면은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동영상 밴드에 초청을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신청을 하고 교재를 드리는 거고 못 오신 분들은 주소를 주고 우편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도로를 정규 강의를 제가 한번 다시 시작하려고 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는 그냥 무시하고 시작하시는 거는 그냥 이겨내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 백신 2번을 맞으신 분들 상대로 해서 강의장에 오시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동영상으로 줄여라고 들으시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자, 네 번째 물건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특수경매도 돈이 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어떤 거? 도로 막은 거. 또 하나는 어떤 거? 건물 매각처에 토지만 매각. 여기 보면 강원도 속초의 아바이마을이라고 가보셨어요? 아바이마을도 안 가봤어. 진짜 촌사람. 궁금하네. 가만히 말을 어디야? 몇 해야 되겠네. 가바이가 뭐야? 소개 아바이 현대마을에는 저기 뭐야? 속초의 관광지가 중심 관광지 제일 핵심 중심 관광지가 여기 아바이 마을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토지만 경배를 하는데 땅은 6평이야. 6평이거든요. 6평인데 3,300만 원에 10건으로 나오는데 난 10건으로 사자 있는 이유 지금 문제가. 네, 이게 저 3천만 원이 됐지 5천만 원이 됐지 똑같아요. 보면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건축물 관장이 없어요. 건축물 관장이 없다고 해서 법정 사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 건물 주인이 재산세를 냈는데 재산세 낸 건물 주인과 땅 토지 주인이 같았다 그러면은 법정 사건 인정이 될 수는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 버틸 수도 있는 만큼 근데 그래도 땅이 워낙에 아바이 마을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번 투자해보자. 3천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2층 건물이 있죠. 건축물 관리대장에 건물이 없는 걸로 나오죠. 세움토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저기 뭐 배치도 본 것도 이 세움토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세움토라는 곳은 대한민국의 저기 뭐야 그 설계사무실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임대를 할 때 이 세움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저기 막 그 손사장님 옛날에 청사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청사진. 네. 조면 붓는 거 청사진 아니에요. 예전에 청사진 부어서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까처럼 인터넷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허가를 낼 때 그 돈을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건축물 과정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여기 관광지라고 그랬죠. 관광지 앞에 커피숍이 있는 거에 바로 이 뒷건물인데 여기 컨테이너가 올려놨죠. 여기다. 네. 여기 2층 집인데 조금 더 멀리서 보면은 이 관광지 주차장 앞에 있고 이 집에 여기 컨테이너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전부 다 상업용 건물도 이렇게 있는 거죠. 위치로 보면 여기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위치로 보면은 여기인데 여기 갯배 선착장 있죠. 속초 아바이 마을 가신 분은 타봤죠, 배. 이 배는 노를 짓는 배가 아니고 이쪽서부터 저쪽까지 밧줄이 있었고 밧줄로 당겨가지고 어떻게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이제 여기가 대표적인 저기 뭐야 이 관광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땅만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뭐 어찌란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과 건물이 합쳐져 있는 건데 집합 건물인 경우에 같이 따라다니는 땅과 건물이 같이 따라다니는 게 등기부분에 한계로 되어 있는데 집합 건물이 안개는 건물 따로 땅 따로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건물 따로 땅 따로면 땅 주인들 힘을 못 쓰고 건물 주인들 힘을 못 써서 땅 가격도 떨어지고 건물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따로 건물 따로 된 것을 따로 싸게 사서 한 주인으로 맞춰서 파는 등이 되는 거예요. 이치는 간단한 이치예요.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벌써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합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합치는 방법이 아까 또 얘기한 것이 판사님 이거는
저 사람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고 판단주인이 건물 주인도 땅 주인 불러갖고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해놔하고 조정을 해서 합의를 이렇게 치니까 내 땅 값에 어떻게 보면 묵제 팔고 나오든지 아니 건물을 싸게 내가 사서 제3자한테 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합의를 하면 된다.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전이 두 필지, 대지 두 필지, 네 필지가 경로를 나왔고 여기 보시면 대지가 두 필지고 여기 보면 대지가 한 필지, 두 필지죠.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전이 두 필지가 있죠. 이 전은 뭐를 해야 되죠? 농지증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대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건물 부지가 있죠.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이 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폐가에 폐가. 폐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15평이죠. 그래 안 그래요? 910평인데 9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럼 평당 얼마죠? 10만 원이죠. 경주의 땅이 얼마 갑니까? 보통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 농사 짓는 땅 한 30만 원, 40만 원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10만 원이죠. 왜 10만 원이 됐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해요. 땅에 폐가가 두 개 있어. 처리해야 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요? 철거소송 자료를 받을지 약속하는 시 아니,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거든요. 자, 보면 이제 한 7, 8년 정도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런 건물이 건축물 관장이 없는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폐가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해서 폐가 있던 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고 있었거든요. 짓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너 우리 아버지 집 왜 허물었니? 너 돈 내라. 쓰레기 쳐줬어. 아버지 건물 허물었어. 실질적으로 쓰레기 쳐줬는데 아버지 건물 허물었다 그래.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죠.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동네 흉물스러운 것이 늘어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도 만들었고 농어촌 정비법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있는 데서 농어촌 정비법, 도시에서는 건축법.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빈 집에 대해서 거주자가 없이 빈 집은 토지주가 지방자치단체단에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거를 전다 지급 공고를 하고 철거를 해주게끔 돼 있다. 이렇게 만약 어떻게 농어촌 정비법하고 건축법에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보면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여기 경주시청에 가서 이 빈집에 빈집이 있고 폐가인데 어떤다? 철거를 해주시죠. 그러면은 법에는 철거해 주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 아, 예. 법에 나와 있으니까 철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철거 비용이 올해 우리 예산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예산을 다시 책정해보면 3월 달에 철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철거해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빈집이 많아갖고 여러 개를 철거해야 되는데 이 집 하나만 다 철거하고 많으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총 철거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쯤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한 400만 원 정도를 할 테니까
4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로 담당자들 얘기는. 그러면은 그것이 400만 원만 본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걸 허물어 버리고서 새로 집 짓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집이 허물었어? 그러면 뭐라 그래? 내가 안 허물었어? 경주시청 허물었어? 그게 되는 거예요. 방어가 되네. 방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때 제가 보기엔 만약에 경우에 여기에 지목이 대지인데 폐가가 없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2억 6천이 금방 낙찰됐어. 근데 폐가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낙찰받은 폐가를 없애버리고 매매를 하는 감자가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이해하셨죠?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동산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 그 문제점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문제점이 뭔지 알고 문제점을 어떤다? 해결할 수 있을 때 사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된다. 내가 문제점을 해결 못한다고 그러면은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상관. 이분들이라고 써있어. 6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구역 토지만 매각이고 무허가 건물 매각 제외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숲이 묻었죠? 네. 이거는 뭐냐면 경매가 나오는 것에 감정의 네개인가를 같이 감정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산이 있는 것이 감정된 걸 이렇게 사진에 집어넣은 것인데 그 네개인가 감정한 것 중에서 한 개만 경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진 아닙니다. 2,600만 원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어? 1,100만 원까지 떨어졌죠. 지목이 전인데 전이죠. 136평이죠. 지목이 전이니까 뭘 해야 되죠?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건축물 관장이 없거든요. 농지증 안 해줄 겁니다. 그럼 안 해주면 아까 좀 얘기했죠. 어떤 뭔가 그랬죠? 원상복구 조건 아니면은 어떻게 한다?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 봐요. 누구든지 가서 물어봤겠죠. 아니, 농지증, 불법건축물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농지증 못했는데 이게 했기가 쉬운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으면 벌써 낙찰됐을 거예요. 건축물 관장이 없는데, 자, 보면은 건축물 관장이 없습니다. 땅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보면 지적상 노란 게 있는 것이 도로가 있는데 앞뒤로는 도로가 있어요. 항공 사진을 보시면 여기 집이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tiltu가 생겼죠. 여기까지는 마당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밭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롭게 요건 지금 새로 진 집이겠죠. 누가 더 편안하게 새로 진 집이잖아요. 이거는 옛날 집이죠. 네. 여기 보면 이거 스레트로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집이 스레트 집인 것 같지 않냐고요. 스레트로 진 옛날 집은 1970년도 때쯤 지었겠죠. 더 빨리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거를 이번 추석 연휴 때문에 사실 국토지리 전공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1973년 1월 1일서부터는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하는 법률로 바뀌었고 그 이전에는 무슨 법이라고 했죠?
농지개혁법이라고 했었죠. 제가 보기엔 이거 농지개혁법 때 진지문을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여기를 든다? 이거를 여기 번지수를 항공사진을 보면 1973년도 이전에 항공사진이 있으면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농지라. 그거 없이 얘기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왜 이거는 입찰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편하게 들어가고 싶다고 할 때는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이 집의 항공사진을 보시라 이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면 이런 거를 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띄는 겁니다. 보이죠? 이렇게. 번지수를 보게끔 되면,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이제 집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1900 몇 년도에 항공천에 거라고 나옵니다. 나온 것이 여기 항공사진은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여기 집이 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번지수를 어떻게 한다? 항공사진을 봐서 여기 뭐 몇 월 며칠날 이렇게 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여기 7단도 일요일 이전에 항공사진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게끔 되면 그때부터는 그 농지는 무슨 농지라고? 농지개혁법 때문인지 농지보존에 이런 법률이 안 돼. 다시 말하면 1973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전용 허가 안 받고 있는 집을 지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법을 바뀌기 이전에 집을 지은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법이 바뀌기 전에 지었냐 법비를 바뀌기 후에 지었냐로 항공사진을 확인한다. 항공사진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건데 저는 이거는 이번에 추석 연휴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제가 강의 한 못 가보는데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있는 걸로 저는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 물건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강천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정보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대지가 3필지이고 한 필지에는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양양이 요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올라가죠? 하남에서부터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이제 춘천을 지나서 근데 지금 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가 보통 보면 230km 되는데 양양으로 가면 180km예요. 시간도 빠르고 그만큼 어떻게 한다?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서울에서 접근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은 345평이 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가 있고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가 있는데 감정 가격이 2억 7,300인데 지금 1억 9천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60만 원? 5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사이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집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근데 사실은 보면 이렇게 시골에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계획가치가 똑같아요. 2종 일반 주거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의 다른 점이 뭐죠? 용적률이 달라지죠. 근데 전원주택 짓는데 뭐 2층, 3층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거나 낮거나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상권이 많이 들어섰을 때는 뭐 이 친구는 근린생활시를 짓는다든지 또는 나중에 여기다가 뭐 빌라를 짓는다든지 할 때는 이종 일반 주거지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거 나중에는. 필지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어떤데 지금 뭐야? 여기가 집이 있는 거고 여기가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는 지적부상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어떤다? 이 밭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포장이 안 돼 있고.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막아갖고 우리가 같이 써도 되지 않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있는다는 얘기인데 사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침범해서 집을 짓는 건 안 돼요. 여기다가 집을 짓는 것은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집을 지려면 도로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땅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집을 짓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짓는 거는 여기다 집을 짓고 놓고 여기다가는 무허가로 들은다? 창고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적도상 도로는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를 놓기 때문에 이 건축을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을 이 도로를 치워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아닌데 치워라 소리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소리 이 사람이 어떤다? 소송을 걸게끔 되는 거죠. 판사님한테 일러서 판사님이 이렇게 너 이봐 이렇게 지적도 이렇게 도로 돼 있는 걸 막 네가 왜 막고 있느냐? 터내놔라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터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직선으로 동쪽으로 해서 물치 해수욕장에서 약 1km 정도죠. 1km 정도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중에 좀 더 우리 경제가 좀 더 좋아진다고 할 때는 여기에 원룸이나 뭐 이렇게 해서 또는 펜션이나 지어서 여기에 이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됐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못 들었나? 양양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경쟁이 있다 보니까 현재 가격으로 단독은 저희가 했고 나 혼자 최저 가격을 들어가는 정도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추천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바로 팔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죠. 최소한도 이런 정도 투자할 때는 내가 3년 정도를 본다 이런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단기로 해서 빨리 마진을 내겠다는 것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집이 있고 도시 지역에 2종 1번 주거 지역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세대를 지을 수 있거나 저기 막 우리가 펜션을 짓는다 그러면 다가구라고 그러죠. 근데 다가구를 짓을 때는 유리한 거죠. 2종 1번 주거 지역으로. 여덟 번째 물건입니다. 이거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인데 6억 8,600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4억 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 조회사님, 제 생각이에요. 내 얘기가 맞다는 거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생각이 그러시다고요. 그렇죠. 그럼 내 생각은 뭐냐면은 제주도는 국방과 외교를 지휘한 정부단을 동시한테 맡겼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주도를 국가에서 홍콩과 같은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한국의 제주도가 아니라 세계의 제주도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 20년이 걸린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1, 20년 후에 현재에 있는 정부의 정책된 그대로 제주도가 올라가게끔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땅값이 서울 땅값과 같이 견주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제주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6억 9,700이 거의 감정가하고 맞아요. 실거래가격이 감정가하고 거의 맞는다는 게. 그러면 낙찰을 받아보면 제가 쭉 한 1년 동안을 보게끔 되면 80%에서 85% 정도 선에 어떤다? 낙찰이 돼요. 그럼 그 정도의 낙찰이 되면은 내가 85%의 낙찰로서 등기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가대로 팔아서 수수료를 내고 뭐 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없죠. 조금 싸게 사도 실질적으로 감정가보다 실거래가보다 한 15% 싸게 사도 나에게 팔고 사고 들어가는 걸 따지면 수익에 남는 돈은 없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사가도 이 제주도 물건도 아까 양양과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3년을 바라보고 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요새 중국 사람들이 빠져갖고요. 안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가 중국 사람 보고서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역량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 제주도의 역량도 그런다? 계속 올라가고 세계의 부호들이나 세계에서 이제 저기 뭐야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법인세를 제가 보면 낮추는 방향을 해갖고 본사를 여기다 둬서 법인세 받아서 15% 내는 거를 뭐 적게 내게끔 되고 만드는 데가 이런 것이 된다? 점점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보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시작돼 있다. 그래서 보면 두 필지가 나왔는데 두 필지를 제가 다 1948, 1948, 3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어떤다? 물건번 1번, 2번, 1번 된 것을 같이 추천을 한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도로 옆에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 도로가 붙어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 못 팔아도 올라가게끔 돼 있다는 얘기. 아까 뭐 주식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얘는 올라가게끔 돼 있고 최소한도 이렇게 어떻게 한다? 3년 이상을 보자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건도 아까 똑같은 마찬가지 물건입니다. 둘 다 농지 과손이다 보니까 농지증이 필요하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농지증을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0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에 전원주택 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토지 개발을 하려면은 제가 얘기하기는 건축법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고. 자, 토지 개발해야 되죠. 토지 개발을 건축을 하게끔 개발해야 돼. 그냥 평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맞춰서 거기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건축은 아니지 않고 그냥 땅을 평탄하게 만들고 대지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건축은 모르고 토지 개발만 안 하시는 분이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 토지 개발 1하고 토지 개발 2 책이 있는데 토지 개발 1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뭐 이게 용도 지역 뭐 이런 거를 보는 개발의 경우가 이걸 만드는 책이 하나는 거고 또 하나는 건축 허가를 받고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받고 용도 변경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신고하고 뭐 도로를 만들고 이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토지 개발 1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는 책이 다 풀려 있는데 똑같이 찍었는데 건축을 하는 책은 지금
반도 안 팔렸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 생각이에요. 토지를 개발하려면은 도시 개발하는 목적이 뭐로 하는 거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법을 알고 건축법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더 돈을 벌게끔 만드는 건데 건축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탄하게만 만들어 놓고 대조만 만들어. 이것도 딱 그런 거예요. 자, 보면 뭐라 하죠? 상가라고 했죠. 여기 지목이 뭐죠? 대지죠.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대지로 만들어 놨죠.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농지라고 하자합시다. 농지인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 허가를 받아 놓는 거예요. 근데 지목은 그대로 전이에요. 전인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지목은 대지가 아니더라도 건축 허가권까지 같이 사서 설계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집을 그냥 지으면서 건물을 지으면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으로 팔지 않고 대지로 팔겠다고 하니까 대지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니까 이런 창고 같은 건물을 짓고 서류상으로는 근린으로 했고 상가로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대지로 만들어 놓고 건물 창고 같은 건물을 상가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는 상가가 아니라 뭐라는 걸로? 대지로. 원래 이거를 주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주택으로 해놓으면 또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1가구 2주택에 안 들어가게끔 하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서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그냥 건축가를 받은 집을 짓어야 한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 헛돈 들어간 거고 사실 보면 지목이 전이지만은 건축허가 났고 농지전용 허가를 다 받아서 농지전용 부담금 냈기 때문에 반드시 대지로 안 받고도 그대로 산다는 그대로 집을 짓을 수 있으면 여기서 대지로 해서 그대로 집을 짓는 거나 아직 전으로 돼 있지만 그대로 집을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전원주택지에 요 하나에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원주택 택지가 있는데 거기를 만들어 가지고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창고를 어떻게 한다? 하나 지어서 이렇게 지어서 대지로 만들고 팔았다 이런. 근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사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고덕 신도시 있죠? 고덕 신도시 끝에서부터 약 2.2km죠. 그럼 중심에서 봤을 때도 한 4, 5km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값이 언제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기가 지금 보면 고덕 신도시에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아마 내년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게끔 되면 연봉 7천에서 1억 하시는 분들이 몇천 명이 들어오게끔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까? 쓰게끔 되면 상권이 형성이 됨으로써 상가가 장사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 돈을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이 될 때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가게끔 된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 곳에 보면 지금 중심에서 한 5, 6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덕에서도 상당히 어떤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해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낙찰 받으면 뭐 내일 모레 팔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이것도 한 1, 2년 기다렸다 파는 상당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땅입니다. 네. 11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11번째 물건도 이게 평택시 풍수문인데 나는 2, 3년 기다릴 시간이 없다. 나는 6개월 안에 어떻게 뭐 많이 아니더라도
몇백만이 잡고 난 이제 빨리 뽑고 나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을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데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정도로 나온 겁니다. 건물이 황 누구죠? 토지는 이 누구죠? 법정 상권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 6천인데 제가 신권으로 들어가자고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보면 타인 소유 창고와 타인 소유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가서 보면 집이 이렇게 보면 집이 두 채예요. 집이 두 채죠. 제가 보기엔 하나는 창고로 허가를 받았고 하나는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주택으로 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집 상태가 상당히 좋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건물 제가 제일 돈이 되는 것이 도로를 막는 게 돈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보십시다. 땅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이다 보자. 건물을 2억 주고 주셨어요. 근데 내가 1억 주고 땅을 산 사람이 너 건물 철도 나갈래? 내 땅 팔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땅이 1억밖에 안 돼도 자기 2억짜리 건물을 지키려면 내가 1억 5천 달라고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땅만 사갖고 팔아야 되는데 팔 때 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건물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왜? 그 건물 주인이 자기 그 건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낙찰 받으면 반드시 금방 삭당이 될 겁니다. 6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감정가로 입찰에 들어가는 돈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6개월 안에 한 2, 3천 정도 양 얹혀고 양 빠져나와서 다시 주는 거. 즉 안 된다고 할 때는 반 잘르자 그래서 너 건반 하나 갖고 건반 하나 내놔. 열두 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건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다 보니까 법정지상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2명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한 명은 채무자의 엄마고 또 한 명은 옛날 건물 소유주예요. 옛날 건물 소유주라는 얘기는 전입만 돼 있지 거주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채무자의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할 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집을 좀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낙찰 받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죠. 어떻게 내보내죠? 인도명령에 의해서 내보낼 수 있죠. 근데 아까 누가 거주한다 그랬죠? 채무자 엄마가 거주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채무자 엄마 보고 나가라면 채무자 엄마는 누구를 해줄까? 채무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 채무자의 와이프가 시어머니 오신다고 촬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안 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제일 쉬운 방법이 980만 원 갖고 취하시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낙찰 받죠. 낙찰 받으면 취하시키려고 그러면 잔금 내기 전에 취하시켜야겠죠. 잔금 내기 전에 취하를 시키려면 우리는 낙찰을 받고 나서 보름 있다가 한 달 내로 내는 거죠.
낙찰 받고 입찰 보증금만 내고 45일 후에 현금 내야 되죠. 네. 그럼 그 전에 취하시키죠. 네. 그럼 입찰 보증금 3,400만 원, 340만 원 내놓죠. 네. 340만 원 내놓고 있는데 취하시켜달라고 도장 찍으러 오죠. 300만 원만 내 도장 찍어줄게. 그러면 300만 원 받고 취하시키니까 340만 내고 돈 돌려주죠. 네. 많은 돈이 남는 건 아니지만은 45일 안에 큰 돈 들이자고 버는 게 이런 거는. 이해가 하셨습니까? 네. 내 얘기대로 됐대 그렇다는 얘기고 내 얘기대로 안 되면 며느리들은 질리게. 아니 그냥 나가는 거고 땅은 건물 찼으니까 거기 중에서 또 팔아달라면 이런 돈들이 5천만 원에 걸려. 최선의 얘기를 하고 최악 얘기하면 내가 두 개 다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거를 이제 오늘 분들하고 동영상 올리잖아요. 동영상 올리고 우리는 돈 내고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제가 설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동영상에서 올릴 때는 입찰이 낙찰이 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거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써요. 지나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1년에 120만 원 내셨죠. 1년 동안 한 개도 낙찰을 받고 못해갖고 경매에 대한 실전을 갖고 제가 걸리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뭐 이론적으로 뭐 대학여이든 인체이었다고 뭐 법규 어떻다가 아니라 실전 잘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그냥 1년 동안 110만 원 내고 쭉 배우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 낙찰 받으면 그거 몇백만 원 벌어요. 몇백 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보면 지나가는 거 갖고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뭐 하면은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런 사람을 공부한다고 생각해야지 나가 돈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번째 물건인데 대지권 미등기 돼 있죠. 자 사장님이 어떤 것을 낙찰을 받았어요. 잔금 냈으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죠. 그런데 등기를 안 했죠. 팔지는 못해. 주인은 주인이야.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땅에 대한 권리는 넘어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합 건물은 땅하고 건물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데 땅이 아파트를 지자면 땅이 여러 필지가 있죠. 여러 필지를 가지고 한 개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지분으로 줘야 되죠. 그 어떤 필지는 가랑용도 돼 있고 가등기도 돼 있고 가초도 돼 있고 많이 있죠. 그럼 그런 예를 들어서 30필지가 있으면 30필지 그런 걸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지분을 쪼개줘야 되죠. 아직까지 그 정리가 다 안 돼서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지 내가 나한테 오는 그 아파트 토지 지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으면 건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있는데 뭐가 안 됐다?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대지권 미등기 뭐야? 감정의 통합.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 걱정하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라고. 열네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보면 이것도 대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대지는
천병호, 건물은 천기호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호자인데 부자지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현재지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정 선고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 그 이전에 해제 등기부 등본 띄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정 선고이 있든지 없든지 무시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 여기 보면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 있고 하나는 근래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임의 경매로서 5천만 원이죠. 임의 경매로서 5천만 원이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자도 안 줬다는 얘기죠. 이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땅만 사도 건물 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살 확률은 없습니다. 안 산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땅만 샀죠. 땅을 샀는데 가서 보면 건물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럴 때는 뭘 하냐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놔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사고 있는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있으면 지료가 얼마 뭐 10만 원이지 5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그 지료를 가지고 건물이 지금 건축물 관장이 있죠. 그 건물만 따로 경매를 시키는 거예요. 건물만. 그러면 법정상권이 없는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건물을 내걸로 쓰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하나로 만들죠. 그게 제3자인데 팔는데 이거는 건물주인이 살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건물을 나한테 만들어가지고 제3자인데 팔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처럼 속전속결이 안 된다. 1년 반 걸려야 된다. 이거. 여기 보시면 이 컨테이너 같은 집으로 완공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보면 통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통나무가 아니고 통나무 문이 나는 걸로 들은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요 근래에 진 집이 한 채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 옛날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옛날 집은 건축물 관장이 있고 요거는 어떤가 건축물 관장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여기에는 누가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살 수 있고 여기에는 지금 보면 5천만 원이 없다는 걸 안 갚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주인이 5천만 원이 없다는 얘기보다는 주인이 요양병원에 들어갔든지 뭐 해갖고 그런 5천만 원을 여기 있는 사람이 받을 확률이 없다 보니까 그냥 경매를 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내인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해갖고 정규 강의한다고 했죠? 10월 달에. 10월 8일 날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토지의 가장 기본이 도로를 만들 수 있고 도로를 어떤 것이 건축법상 도로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도로지 않습니까?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현황도로도 있고 지적법에 의한 도로도 있고 수적법에 의한 도로도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도 있어요. 근데 그 5가지 있는데 다른 도로는 필요 없고 우리는 무슨 도로가 필요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데 건축법상 도로는 토지주에 뭘 받아야 돼?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 주가 사용 승낙을 안 해주면 우리는 누구한테 사용 승낙 받는다 그랬죠? 판단님한테 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맹지에서 탈출해 나갈 수 있는 땅이냐 없는 땅이냐를 구별해내는 데서부터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교재 포함해서 얼마? 10만 원. 입금시키시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밴드에 초청을 하고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녹화를 해서 편집해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한 달, 두 달, 10달을 두고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강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 15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그 중에서 그 집이 새로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땅이 두 필지가 나왔는데 4억 8천에서 시작해서 2억 3,900까지 해갖고 반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땅을 보고 예금되면 621평이죠. 50만 원씩만 줘도 3억입니다. 건물을 빼놓고 그럼 이렇게 집이 있고 택지가 돼 있는 것은 보통 보면 60에서 80만 원입니다. 건물이 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떨어졌다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토지 개발할 줄 모르시는 분이 개발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는 직선거리 한 50m에 50m에 고압선이 지나가요. 여기 땅이 있는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땅이 이렇게 반팔 따라서 팔아서 이렇게 필집을 여기 집 하나 지어있고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근데 여기 도로하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 집이 이렇게 줄게 있고 여기 땅 이렇게 경로로 나왔죠. 근데 여기 뭐가 지나가죠? 고압선이 근데 제가 항공사진을 이렇게 비춰보는 게 한 40m 되더라고요. 최소한도 고압선이 지나갈 때 100m 이상은 떨어져요. 이거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얘기했을 때에 100여 미터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이 땅 개발업자가 고압선하고 4, 50m밖에 안 떨어졌으면 이건 안 팔린다고 생각하고 이게 토지 개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팔리면 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에 한 40m 또 30m 정도 떨어진 거를 감정 가격이 한 7, 8천 되는 건 2,300만 원 주고 낙찰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4,500에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팔아줬어. 팔아줬는데 보니까 그 계약서 보니까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직선으로 38m 되는 곳에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시는 분이 인지한다는 걸로 알고 매매를 한다고 다시 말 이런 것을 지적할 때 그 중개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중개사가 문제가 생겨요. 여기는 이렇게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충분히 된다? 설명해 주는 거만. 그러니까 고압선이 안 지나가면 7천만 원인데 고압선이 지나가니까 4,500만 원 주고 산대.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아이 고압선이 들어가면 큰 문제는 해냐? 나 거기 들어가서 사는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3분의 2 가격은 싸게 팔면 된대. 집은 깨끗하게 새로 잘 지었죠. 토지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고압선이 옆에 지나가는 것을 이거는
정작 좀 요즘에 자기 싸니까 이게 가지고 막 이렇게 팔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제 이런 과학서를 본다든지 뭘 본다는 것도 이게 축사가 있을 땐 괜찮아요. 아까 그 왜 경주에 10만 원 본다는 거 있죠? 그 냄새 엄청나게 나요. 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걸 앞에 그 왜 옛날 건물이 있기 때문이지만 축사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 공인중개사가 얘기해요. 축사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오세요. 파도. 축사가 있어서 냄새 나는 것은 몇 년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 판매 안 가는 거고 주피하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데 고압선은 안 없어져. 고압선은 안 없어져. 그냥 고압선이든지 축사가 있든지 가격이 떨어지면 사는데 고압선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고압선이 있는 거고 축사는 없어지기도 하고 겨울에 되면 냄새가 나. 그러니까 축사가 있는 것은 산된다.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언제? 가격만 떨어졌을 때.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나는데 정상적으로 가격을 살 필요가 없죠. 왜 산다? 그게 싸니까. 반격 떨어졌다는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나서 산다. 네. 16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농가주택 축사와 창고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 될 확률도 있고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협상이 될 건지 안 될 때는 50% 확률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넓은 땅에다가 축사를 지어놓고 자기 집 한 채를 지었는데 집 한 채 진 것만 대지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때문에 모르는데 집을 진 이름과 뭔지 다른지 몰라도 축사는 경매로 나오지 않고 집을 진 것만 토지 건물만 경매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1억 2천이 6천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를 보니까 강제 경우는 4억 3,400이거든요. 4억 3,400이잖아요, 빚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취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해서 축사를 남아있거든요. 그 축사에서 축사를 계속해서 살려면 이 집을 다시 사야 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천 주고 샀다 그러면 1억 2천 주고 다시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면은 거기서 거주하면서 가축을 계속 기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이 집이 도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땅 안에 내 건물을 졌으니까 사용수가 필요 없어. 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사용수나 그래. 이 땅이 전부 다가 전인데 요만큼만 어떻게 한다? 요만큼만 대지로 바꾼 건데 왜 여기서부터 뒤로 뛰었냐면 도로변에 접도구역이 때문에 접도구역이 집을 못 뛰다 보니까 접도구역만 뛰어서 이렇게 집을 지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여기까지 들어온 데는 도로가 없어요. 지적부상 도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적부상. 자 이렇게 되면 돼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도구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도구역이고 여기 땅이 전부 다가 자기 땅이다 보니까 요만큼만 집을 짓다 보니까 여기만 대지로 바뀐 거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전부 다 자기 땅이다 보니까 이 도로를 어떻게 한다? 도로가 아니고 자기 땅이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한다? 축사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땅을 전부 다를 가지고 이 땅에 전부 다를 가지고 된다? 축사를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가축을 기르다가 요것만 경매로 나오구나. 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여기에 가축을 기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요것만 다시 사서 와이프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서 할 거고 안 산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우리만 땅만 가지고 하는데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어도 아까 건축을 하려면 뭘로 갔죠? 도로가 있는 걸로 본다 그랬더니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고 막지 못한다.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도로가 없죠. 여기 좁동역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 땅이 전부 다가 자기 땅인데 자기가 여기 집을 짓느라고 여기만 대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도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없는 거죠. 그럼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도로도 자기가 까는 거 아니야? 자기가 여기 안에 살자고 자기 땅 안에 도로를 만드는 게 아파트 단지가 도로가 아니잖아요. 아파트 사람들이 편하게 쓰여서 도로 포장을 쓰듯이 이것도 지목이 전인데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된다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지 지목이 도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또도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을 지금 도로가 있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 현황 도로를 도로에 있는 걸로 보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사 주인이 이 건물을 다시 살 수도 있고 다시 안 산다고 할 때는 이 건물만 다시 얻는다? 제3자인데 팔아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이 이제 건물하고 축사하고 주인이 바뀌니까 아까 저기 얘기했지. 건축은 도로 사용수단을 파는 걸로 본다. 하수도도 사용수단을 걸로 본다. 도로 상수도 사용하는 걸로 본다. 건물도 도로도 사용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막으면 판단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매우 둘째 넷째 토요일 날 동영상으로 오후 11시부터 11시부터 1시까지 대면 강의를 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지금 못한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권리분석하고 매도 전략을 하는 거고 4개월에 60만 원이고 1년에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년 동안에 수강을 하면서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 안에 한두 개 낙찰을 받아서 된다? 공부도 하고 수입도 올리자 이런 의미를 보셔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전문가 매년 되신 분들은 돈을 좀 벌어야 되다 보니까 공투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투는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우리 이제 몇 명 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문자를 보내갖고 어떤 거를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 받고 나면 봉투로 된다? 낙찰 얼마에 받았는데 이 봉투를 같이 참여하실 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낙찰 받기 전에 봉투한다고 돈 모아놓은 문제가 돼요. 낙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한다? 쌓고 있다고 뭐 임시금을 잠깐만 쓴다고 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500만 원씩만 내갖고 그걸 뭐에다 쓰냐면 입찰 보증금으로 쓴다. 그리고 낙찰 받으면 자금을 내고 자금 낸 사람들끼리 그런다 해결해서 나눠 갖는 거고 자금을 낼 때 이제 500만 냈으면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500만 원 낸 거 가지고는 입찰 보증금으로만 쓰는 거고 뭐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냐 그러면 500만 원 달라고 다시 주는 거고 또 500만 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입찰 보증금으로만 쓰는 거고 다른 걸로 쓰지 않는 걸로 공투하는 겁니다. 그 공투를 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미 1년 이상을 쭉 해보신 분으로 자기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 이러신 분들은 공투하고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투도 하고 수강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7번째 물건은 10분 쉬었다.